네, 이번 시간은 종합위험 시설작물 손해평가 및 보험금 산정, 원예시설작물 버섯 두 번째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산정의 방법 그리고 지급 기준 같이 살펴볼 예정인데요. 먼저 보시면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보험금 산정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시설 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 손해액에 그러니까 구조체 플러스 피복제 손해액을 합하여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부대시설에 있는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액 산출의 기준은 어떻게 되냐 보시면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손해가 생긴 때 그리고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을 적용한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을 적용이라고 했어요. 감가율을 적용 한마디로 시가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조달가액은 이제 다시 만드는 이제 그 신가 보상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만드는 그런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했으면은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조달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합니다. 다만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장소에서 실제로 수리되지 않고 복구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시가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4번 보시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보험의 목적 중 농작물의 경우에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은 비용 손해 이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 2023년도 개정이 되면서 추가가 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잔존물 제거 비용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는 거는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을 해체할 수 있죠. 그리고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차에 싣는 비용 이만큼을 잔존물 제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보험금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요거 두 개의 금액을 합계한 더한 금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번에는 손해 방지 비용이 뭐냐? 손해 방지 비용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위권 보존 비용은 뭐냐?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대위권 보존 비용이라고 한다. 또 잔존물 보전 비용은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을 잔존물 보전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재해보험 사업자, 우리는 NH 손해보험을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한다고 설명을 많이 드렸죠. 다만 재해보험 사업자가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잔존물의 취득을 한 경우에만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기타 협력 비용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을 기타 협력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 다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비용 손해에 관련된 의의 같은 경우가 이번에 다 여기까지가 새로 교재가 바뀌면서 개정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라번 바로 보시면은 이제 그럼 보험금 계산 어떻게 하냐 나와 있는데요. 보험금 계산은 1사고마다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한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 잘 봐두셔야 돼요.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계산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이랑도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잘 봐두셔야 되고요.
여기서의 손해액이 뭐냐 하면은 손해액이란 그 손해가 생긴 때랑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손해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보시면은 이제 동일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2번은 중복보험에 관한 내용이죠. 중복보험. 보시면은 동일한 계약의 보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고 이들의 보험 가입 금액의 합계액이 보험 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보험자 한 명에 대해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 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뒤에 함께 보시면은 이제 가나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 보험금 계산이 같대요. 보험금 계산 방법이 같은 경우에는 손해액을 이제 비례 보상해준다. 나누어서 이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같으면은 이 보험 가입 금액으로 이제 이렇게 비례해서 손해액을 나누어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나번 보시면은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 보험금의 계산 방법이 달라요. 다른 경우에는 보험금을 산출해가지고 나누어서 손해액을 나누어서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다랑 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전체 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 금액을 비례 배분해서 이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번 보시면 이제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냐 나와 있는데 한도 걸립니다. 최소 30만 원. 그리고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산정하고요. 최대는 얼마예요? 최대는 100만 원 이렇게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합니다. 최소 30만 원, 손해액의 10%, 최대 100만 원 이 공식이 이제 자기부담금 구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피복제 단독사고 피복제가 뭐 비닐하우스의 비닐 이런 거로 보시면 되죠. 피복제 단독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이제 다르게 적용을 하는데요. 손해액의 10%를 하되 최소 10만 원. 그리고 손해액의 10%. 그리고 최대는 30만 원을 한도로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1번이랑 2번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조금 중요하다 이렇게 별표 먼저 한 개 달아둘 건데요.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시설,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에 손해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하고요. 그리고 두 목적물에 손해액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업용 시설물이랑 부대시설 두 개 모두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합계액 두 손해액을 더해서 이제 그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하고 그리고 두 목적의 손해액의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개 나옵니다.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적용을 하냐? 자기부담금은 단지 단위 1사고 단위로 적용을 하고요. 마지막에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는다. 화재는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아요. 만약에 화재였어요 이러면은 자기부담금 0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자기부담금 있는 파트 조금 주의 깊게 잘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재보험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랑 잔존물 제거 비용, 그러니까 보험금이랑 비용 손해 어떻게 처리하냐 되는데 상기 마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마가 뭘까요? 자기부담금은 아닌 것 같고 이 라가 아무래도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거 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라.
그러니까 보험금 계산하는 거에 1, 2, 3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 보험금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 두 개의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부대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 손해 중에서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은 마찬가지로 라겠죠.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니까. 네, 아마 이 두 부분은 농구먼에서 교재 새롭게 이제 오천한 부분 수정사항 발표하면서 발표를 이렇게 라라고 할 것 같아요. 네, 여튼 라에 1, 2, 3을 적용하며 계산한 금액이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부대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한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 4월 28일에 이제 농구먼에서 수정된 사항을 발표하면서 추가적인 문구가 한 게 되었는데요. 여기 2항 밥원에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2번 옆에다가 단 이 경우에 자기 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이 멘트 하나가 뒤에 추가가 되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자, 보시면은 위에 저희 이 비용 손해는 총 5가지가 있죠. 비용 손해는 저희 크게 잔손, 잔대기 이렇게 5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가 있냐? 처음에 잔존물 제거 비용은 여기 위에 나와 있습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은 상기 라에 1, 2, 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상기 라에 1, 2, 3이 뭐냐면은 여러분 교재 앞으로 넘겨보시면은 라 뭐가 나와 있냐 하면은 지급 보험금의 계산에서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그 내용을 지금 적용하여 이 비용 손해의 지급 한도 이거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잔존물 제거 비용은 이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일단은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잔대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도 마찬가지로 상기 라에 1, 2, 3을 적용하래요. 이 내용이 뭐냐? 다시 앞으로 여러분 교재 넘겨서 꼭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지급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다.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을 적용해라. 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2는 뭐냐? 이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계약의 보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 중복 보험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3은 뭐냐?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면은 각 가액의 비율로 비례 배분해라. 그 내용이 지금 3에 나와 있는데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라라고 했는데 단 이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손해 추가된 내용을 토대로 보시면은 비용 손해 중에서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에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되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해도 지급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요렇게까지 같이 추가로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기타 협력 비용 한 개 남았죠? 기타 협력 비용은 보험 가입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한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헷갈리게 수정이 되었는데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 비용 같은 경우에는 상기 라에 요 내용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고 그리고 금액이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하지만 단 이 경우에 자기부담금은 차감하지 않는다까지 봐주셔야 되고요. 기타 협력 비용은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은 기타 협력 비용은 그냥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전액 지급하는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구가 조금 애매하게 들어갔는데 농구본에서 이거 추가적으로 설명 자료를 주기 전까지는 지금 여러분 교재에 수정된 내용대로 개정된 내용대로 그냥 봐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알아본 내용이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 앞에 넘겨보시면은 지금까지 같이 살펴본 내용은 이제
시설물에 관련된 거였어요. 이 제목을 먼저 보시면은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부대 시설에 대한 보험금은 이렇게 구한다. 지금 그걸 같이 이렇게 살펴본 내용이고요. 이 아래부터 2번부터 보실 거는 작물입니다. 원예시설에서 기르는 작물, 그리고 시설 재배하는 버섯, 작물의 보험금 산정. 헷갈리지 않게 얘네들은 작물이다 이렇게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작물들은 보험금을 어떻게 주냐? 잘 봐두실 건데요. 먼저 보험금 지급 기준 아래 보시면은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1동 단위로, 그러니까 한 사고마다 한 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을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그러니까 원예시설 작물이랑 시설재배 작물은 소손해 면책금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소손해 면책금이라고도 하는데요. 10만 원을 초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보험금이 99,000원이 나왔어요. 또는 10만 원이 나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보험금을 얼마로 주냐 생각을 해보자면은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액을 보험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99,000원이 나왔으면은 이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0원이 지급되는 거고요.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1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죠? 이런 경우에도 0원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만 1,000원이 나왔어요. 아니면은 10만 100원, 10만 10원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러한 케이스는 10만 원을 초과하죠. 그러면은 그 전액을 준다고 했으니까 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위의 케이스에는 10만 1,000원을 생산비 보장 보험금으로 다 전액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래의 경우에는 10만 100원을 생산비 보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손해 면책금이라는 거는 초과라는 거 정말 중요하다. 먼저 이렇게 하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2번 보시면은 동일한 작기에서 2회 이상 사고가 난 경우 동일 작기 작물의 이전 사고의 피해를 감안하여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등의 지급 한도 나와 있는데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다음 다가 뭐예요? 여기 아래 보험금 산출 방법 이제 이렇게 품목별로 나와 있는 건데요. 여튼 이 아래에 품목별 보험금 산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고요. 하나의 작기, 그러니까 한 작물의 생육 기간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당연히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용 손해 또 나와 있습니다. 비용 손해 중에서 손해 방지 비용, 대위권 보존 비용, 그리고 잔존물 보존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 보험금 산출 방법이죠. 아래에 나와 있는 품목별 보험금 산출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해당 작기란 작물의 생육 기간이 작기예요. 작기에서 재배하는 보험 증권 기재 농작물에 보험 가입을 초과해도 준다. 다만 손해 방지 비용은 한도 있어요. 20만 원 초과 못한다. 그리고 기타 협력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 금액 초과해도 전액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나? 보험금 구하는 공식을 볼 건데요. 먼저 적용 품목 보시면은 딸기부터 해서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수박, 멜론, 파프리카, 상추, 가지, 배추, 파, 미나리, 국화, 백합, 카네이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냐? 보상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한 동 단위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얼마를 초과해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전액을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1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 내에서 초과 시 전액, 초과하면은 전액을 보상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공식은 다음 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되겠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에다가 그리고 피해 작물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해줍니다. 그리고 경과 비율 곱하고 피해율을 곱해주면은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암기할 때 저는 그냥 재보경피
제보 경피다 뭐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여러분 편한 대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보통 이런 식이면은 피해 작물의 재배 면적은 문제에서 주겠죠. 그리고 보장 생산비도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경과 비율이랑 피해율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경과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아래 나와 있다. 먼저 보시면은 수확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수확하는 중에, 그러니까 수확기 중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기 이전에는 경과 비율이 앞에서 배웠죠 한번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이 이제 수확기 이전 사고입니다. 저희 앞에서 고추랑 브로콜리 할 때 이 공식 한번 본 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여기 적용 품목 딸기부터 카네이션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의 알파 값, 그러니까 준비기 생산비 개수죠. 여기에서 알파 값은 40%예요. 40%로 보시면 되는데 40%로 옆에 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건 다 40%로 적용을 하되 옆에 있는 걸 외워야겠죠? 국화랑 카네이션의 제절화 재배는 20%로 한다. 이 제절화 재배가 뭐예요? 이 제절화 재배라는 거는 잘라서 꽃만 파는 것을 제절화 재배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뭐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국화나 카네이션은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서 제절화 재배다 이렇게 주면은 이제 여기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 자리에다가 20%로 적용을 한다. 요 두 개만 외우면 돼요. 국화의 제절화 재배는 20% 그리고 나머지는 40%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알파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기본적으로 40인데 단 국화랑 카네이션의 제절화 재배는 20%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생장일수랑 표준 생장일수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에서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옆에 나와 있는 기간을 보고 이제 경과일수를 찾아가지고 여기랑 이 자리에 대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생장일수는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장일수는 정식 옮겨 심은 날이죠.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가 이제 생장일수. 그리고 표준 생장일수는 정식부터 수확 개시일까지의 표준적인 생장일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식일부터 수확 개시일까지 표준적인 생장일수가 표준 생장일수고 이제 그 농지에서 사고 발생일이 나왔어요. 그럼 그 경과일수는 분자 자리에 대입을 한다. 이렇게 봐줄 수 있고요. 마지막 마번 보시면은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당연히 1을 초과할 수 없겠죠. 그리고 수확기 중에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경과 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1 마이너스 수확일수를 표준 수확일수로 나눈 값이 경과 비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수확일수랑 표준 수확일수에 관한 개념 나와 있는데요. 이 수확일수는 수확기 중에 사고니까 수확이 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 수확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수확일수라고 하고요. 표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일수. 이거를 표준 수확일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괄호치고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상추의 표준 수확일수는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일수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2023년도 저희 교재가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인데 원래 표준 수확일수의 의미가 수확 개시일부터 수확 종료일까지의 일수인데 이게 이렇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튼 추가가 된 부분이니까 체크 하나 하시고요. 중요한 거는 그 아랫부분에 있어요. 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국화, 수박, 멜론의 경과 비율 무조건 1로 합니다. 네, 되셨죠? 그러니까 경과 비율 구하는 공식이 있지만 만약에 품목이 국화예요, 수박이에요,
멜론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경과 비율을 계산하지 말고 1로 적용을 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앞글자 따가지고 뭐 멜국수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이 멜국수 나오면은 경과 비율은 무조건 1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경과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10% 미만인 경우에는 경과 비율을 10%로 한다. 요거까지 이 내용 이거 2023년도에 개정되면서 추가가 되었어요. 잘 봐두세요. 경과 비율이 10% 미만이면은 무조건 10%로 한다. 되셨죠? 밑줄. 근데 단서 조항 있어요. 단,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상추는 제외. 오이, 토마토, 풋고추, 호박, 상추는 10% 미만이어도 10%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겠죠? 마찬가지로 요 내용까지가 지금 2023년도에 교재가 개정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니까 마 내용도 잘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피해율 어떻게 구하냐? 피해율 구하는 공식 나와 있는데요. 피해율 같은 경우에는 피해 비율에다가 손해 정도 비율을 곱해주면은 피해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해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 바로 아래 나와 있죠.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 또는 나무로 하면은 피해 주수를 재배 주수로 나누어지면은 이 피해 비율 구할 수 있고요. 이 손해 정도 비율은 제가 여러 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문제에서 손해 정도라고 나오는 거에 유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손해 정도라고 나올 수 있고 손해 정도 비율로 아예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손해 정도라고 나오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표에 따라서 여러분이 각각에 맞는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을 하셔가지고 이 공식에 대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 정도라고 나오면은 여러분이 손해 정도 비율로 환산을 해줘야 되고 문제에서 손해 정도 비율이라고 줬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번 보시면은 위가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가가 뭐예요? 가 보시면은 가는 요 공식이죠.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 재보경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의 공식에도 불구하고 피해 작물 재배 면적에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한 값이 보험 가입보다 커요.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내용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추가되었어요. 잘 봐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 생산비 보장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재보경비죠. 재배 면적, 보장 생산비, 그 다음에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게 바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었는데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근데 단서 조항이 하나 붙은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피해 작물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 곱한 값 재 곱하기 보 이 곱한 값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커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거 재 곱하기 보가 보험 가입보다 커요. 그러면은 위에서 계산된 요 생산비 보장 보험금 이 네모값을 구했죠? 그럼 이 네모값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주래요. 보험 가입 금액을 재배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로 한 금액을 나누어서 지급해라. 이게 지금 라번의 내용인데 이것도 2023년에 개정이 되었으니까 중요하다. 별표 치고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장미 나와 있는데요. 장미는 먼저 특이점 하나 적어드릴게요. 장미 품목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먼저 한 개 적으면은 이제 경과 비율 적용 안 한다. 경과 비율 적용 안 함.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생산비 보장 보험금 동일한 내용입니다. 1사고마다 1동 단위로 10만원 초과하면 전액 준다. 근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먼저 1번 보상하는 재해로 인하여 줄기, 잎, 꽃 등의 손해가 발생했으나 나무는 죽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2번은 나무가 죽은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험금을 다르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장미는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특이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장미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은 그 다음에
경 X P. 원래 제보경피인데 장미는 제보 P. 왜냐하면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보 P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P를 구하는 공식은 P의 비율을 손해 정도 비율로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거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가 죽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금을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 나무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은 경우에는 보험금 어떻게 계산을 하냐. 뒤에 보시면은 나무가 죽은 경우에는 제보 P, 이거는 동일해요. 그 다음에 피해를 구하는 공식도 동일하고요. 다만 여기 손해 정도 비율을 100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죽으면은 얘는 100% 손해야 해가지고 여기 손해 정도 비율 계산할 때 손해 정도에 따른 손해 정도 비율을 넣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여기를 100%로 적용한다. 이게 특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거 2023년도에 새롭게 신설된 추가가 된 내용이죠. 이것도 다시 한번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추는 어떻게 보험금을 지급하냐 보시면 되는데, 부추도 먼저 하나 적어드리자면은 경과 비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경과 비율 X. 네, 경과 비율 X 써두시면 되고요. 또 하나 70%다. 70%까지 미리 이렇게 써두시고 같이 아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 원래는 제보경피예요. 원래는 제보경피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을 이렇게 산출을 하는데, 부추는 경과 비율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경 뺄 거예요. 그러니까 경을 이렇게 빼고 그다음 70% 적용한다고 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바로 아래 이제 보험금 구하는 공식 보시면은 이제 경 뺐으니까 제보피가 되겠죠? 제보피. 근데 70% 적용이 이 얘기예요. 70%만 적용을 해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70%만 적용하는 이유가 이 부추 품목 같은 경우에는 부추 품목의 특성상 뿌리만 살아있으면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추는 70%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적어두시고 이거 잘 봐두시면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율은 이제 피해 비율 곱하기 손해 정도 비율인데, 나머지 앞에서 배운 거랑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답원 내용은 2023년도에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가 된 내용이다 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부추 품목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금치, 파, 무, 쑥갓, 이렇게 한마디로 얘네들은 이제 파종을 하는 작물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금치, 파, 무, 쑥갓의 생산비 보장 보험금 어떻게 적용하냐? 동일하게 보장하는 재해로 1사고마다 1동 단위로 10만 원을 초과하면은 전액 이렇게 지급하는 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공식은 제보경피 동일합니다. 제보경피로 보험금을 계산해서 드리는 그런 구조인데요. 특이점은 이제 경과 비율이 조금 달라요. 이제 경과 비율이랑 피해율은 여러분이 구하는 건데, 경과 비율은 마찬가지로 수학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냐, 수학기 중에 발생했냐로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이제 수학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을 이제 수학기 이전 사고의 경과 비율을 구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특이점은 요거입니다. 여기서는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가 10%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시금치, 파, 무, 쑥갓 같은 경우에는 파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초기에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알파값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10%로 적용을 하는구나.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이제 생장일수랑 표준 생장일수에 관한 이런 개념 나와 있고, 생장일수를 표생으로 나눈 값은 2를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내용이니까 넘길게요. 그리고 수학기 중사고 경과 비율은 동일하게 1 마이너스 수학일수를 표준 수학일수로 나눈 값이 수학기 중에 경과 비율이고요. 수학일수랑 표준 수학일수에 관련된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라범도 잘 봐두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얘는 2023년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이다. 그럼 잘 봐둬야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위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경과 비율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경과 비율을 10%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PA율 구하는 공식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이랑 동일하다. 그리고 라번. 얘도 2023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마찬가지로 시금치, 파, 무, 쑥갓 여기에도 똑 동일하게 실려 있으니까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시설 작물별 보장 생산비 나와 있어요. 이거는 2022년 계약 기준이죠. 네, 2022년 계약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 보장 생산비 나와 있는 내용 작년 교재랑은 다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 이 보장 생산비는 굳이 암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유 있는 분은 암기를 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하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있구나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갔으니까 여러분은 선택사항, 그러니까 암기하실 분은 암기하셔도 되는데 뭐 이런 정도까지는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겠지 저처럼 생각하시면은 그냥 보고 넘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뒤에 이제 쪽파부터 쑥갓까지 이렇게 보장 생산비가 나와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시설 작물별 표준 생장일수 및 표준 수확일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딸기부터 해서 쑥갓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내용도 작년이랑 바뀌었는데 저는 이거를 암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 표준 생장일수 이런 거는 문제에서 제시를 하겠지. 솔직히 이것까지 암기하라 그러면 너무 치사하니까 저는 그냥 이거를 암기하지 않고 넘겼습니다. 여러분도 뭐 앞에 있는 요 표랑 뒤에 다 솔직히 이거 암기하기엔 너무 많긴 한데 뭐 여유 되시는 분은 암기하시는 건 좋고 저처럼 이제 뭐 문제에서 주겠거니 하면은 그냥 이렇게 보고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 시간에는 버섯 품목의 보험금은 어떻게 산출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